한밤중에 찾아온 며느리의 충격적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 잃고 홀로 아들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3시에 울린 초인종 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제 며느리 경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경미는 정말 착해. 순자 언니 복 많아.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직접 본 것은 카메라에 찍힌 그 장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112에 신고를 해야 했어요. 제 며느리를, 제 친며느리를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기분을,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신호는 있었어요. 작은 거짓말들, 어색한 미소들, 설명되지 않는 돈들.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나 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나 봐요.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미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명식이가 데리고 온 그날, 정말 예쁘고 상냥한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예쁘게 하고,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경미라고 합니다. 명식이가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눈을 반짝이던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정말 고우시네요. 그때 경미가 한 첫 인사였어요. 나이는 31, 명식이보다 2살 어렸죠. 대학을 나오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명식이는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 잘 알죠. 내성적이고 순한 성격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너무 착해요. 가끔은 답답할 정도로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몇 년 일하다가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죠. 엄마, 경미 누나 어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어. 명식이가 경미를 소개하던 날 밤,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눈을 반짝이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저도 마음 놓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둘이 사귄 지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너무 빨랐나 생각도 했지만 30 넘은 어른들이니까 뭘 더 기다리겠어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어요. 경미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들만 몇 분 오셨거든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날 경미가 제게 한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살겠다고 마음먹었죠. 신혼 초기에는 정말 좋았어요. 경미가 자주 집에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함께 요리도 하고,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파스 사다 주고, 안마해주고, 정말 친딸처럼 해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기 갖게 되면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그게 할머니 역할이지.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거든요. 명식이가 결혼하고 나서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경미가 자주 와주니까 집이 활기를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경미가 입고 오는 옷들이 점점 비싸 보였어요. 명품 가방도 자주 바뀌고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경미야, 그 가방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회사 선배가 선물해줬어요. 승진 축하한다고요. 그래? 좋은 선배를 뒀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도 잘 주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때는 경미가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줬어요. 일본, 태국, 베트남. 계속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와, 경미야, 요즘 여행 많이 다니네? 네.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실적 좋으면 보너스를 많이 줘요. 젊을 때 여행 많이 해둬야 한다고 명식 오빠도 그러고요. 명식이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경미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실컷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명식이는 오히려 제게 돈을 빌리러 자주 왔거든요. 엄마, 미안해. 회사 자금이 좀 빠듯해서 200만 원만 빌릴 수 있어? 또,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야. 정말 미안해. 곧 큰 계약 하나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명식이가 돈 빌리러 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하고 독립했으니 이제 제 도움 없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경미는 계속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카페 가고 새 옷 입고 행복해 보였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명식이한테 물어봤어요. 명식아, 경미가 돈 관리를 하는 거야? 응. 경미가 나보다 훨씬 꼼꼼하고 계획적이야. 그래서 맡겼어.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돈이 부족하니? 회사가 아직 불안정해서 경미가 투자도 해주고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투자라고 했을 때 뭔가 찜찜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미가 명식이를 도와주고 있다니까 안심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밤이 왔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 밤이 새벽 3시였어요.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에 깼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누가 이 시간에 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초인종만 누르고 있었어요. 무서웠죠. 혹시 도둑인가? 아니면 취한 사람이 잘못 찾아온 건가? 그런데 문 앞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경미예요. 경미? 이 시간에 왜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경미의 모습이 정말 말이 안 됐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새하얗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손도 떨고 있었고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경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어머니, 한 저, 사고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온몸을 떨면서 울고 있었어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진정해. 경미야.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물 한 잔 갖다 줬어요. 한참을 떨면서 있다가 경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다친 데는 없어? 병원부터 가자.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차가, 차가 어떻다고? 차는 고치면 되는 거야.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야. 그때 저는 정말 경미가 교통사고를 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에 부딪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고, 정말 무서웠겠다. 괜찮아. 이제 안전한 곳에 왔으니까 진정해. 경미를 달래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이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명식이는 어디 있어? 오빠는 출장 가서 없어요. 연락도 안 돼요. 갈 곳이 없어서. 뭔 소리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와야지. 잘했어.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경미가 힘들 때 저를 찾아왔다는 게, 며느리가 어머니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 씻고 싶어요. 손이 계속 떨려요. 그래, 씻어. 수건이랑 잠옷도 꺼내둘게. 경미가 씻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명식이한테 전화해봤지만 역시 안 받더라고요. 출장 중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때 남편이 없으니 경미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어머니, 차 고마워요. 씻고 나온 경미가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었어요. 제 잠옷을 입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어려 보였어요. 이제 좀 나아? 네, 많이요.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놀라서 온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경미야, 차는 많이 부서졌어? 네, 앞부분이 많이. 견인차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아침이 되고 나서 경미랑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차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앞 범퍼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는데 단순히 기둥에 부딪힌 것 치고는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빨간 얼룩이 여기저기. 경미야, 이게 정말 기둥에 부딪힌 거야? 네. 그런데 워낙 속도를 내고 있었어서 경미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그런데 이 빨간 건 뭐야? 아, 그건 페인트 같은 거 아닐까요? 페인트라고 했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하지만 제가 뭘 아나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 견인차부터 불러서 정비소에 맡기자. 그날 오후에 명식이가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경미 사고 소식 듣고 급히 왔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응. 어머니가 잘 보살펴 주셔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없을 때,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때 명식이와 경미를 보면서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예뻤죠. 며칠이 지났어요. 경미는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차 사고 스트레스는 금방 회복된 모양이었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그날 밤의 일이, 경미의 모습이, 그리고 그 차의 상태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서 지하 주차장에 다시 내려가 봤어요. 경미 차가 견인되고 없으니까 그 자리만 텅 비어 있었죠. 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뭔가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페인트였을까요? 아니면 그때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아, 며느리 차 사고 난 곳인데 청소는 해주셨어요? 청소는 해주셨어요? 아, 그 사고요. 참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요? 네. 보통 기둥에 부딪히면 기둥에도 흔적이 남는데 여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기둥을 가리켜 보여줬어요. 정말로 긁힌 자국이나 페인트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다른 차랑 부딪힌 건 아닐까요? 글쎄요. 신고된 건 없고. 그런데 그날 밤 구급차가 왔었어요. 구급차요? 네. 새벽 2시쯤이었나?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섰더라고요. 누가 다쳤나 했는데 금방 갔어요.
새벽 2시. 경미가 우리 집에 온 게 3시였는데, 설마.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경미가 또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경미야. 어서 와. 차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당분간은 대중교통으로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워낙 많이 부서졌으니까. 그날 경미가 가방을 거실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기계 같은 거였는데 그게 바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작고 검은 플라스틱 조각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옆면에 작은 글씨로 Vehicle DVR이라고 써 있었어요. 차량용 녹화기. 블랙박스 말이에요. 왜 경미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사고 난 차의 블랙박스라면 보험회사나 정비소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경미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뭐 보고 계세요? 아, 이거 내 가방에서 떨어졌는데. 경미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거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예요. 혹시 몰라서 보험 처리할 때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미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이건 그냥. 혹시 몰라서 경미가 얼른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럼 한번 봐도 되겠네? 우리 경미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어머니, 경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의 상냥한 경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어, 왜 그래? 그냥 보기 싫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감정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안 봐도 돼. 괜찮아. 메모리 카드를 돌려줬어요. 경미는 그걸 받자마자 재빨리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날 밤, 경미가 간 후에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왜 경미는 그렇게 당황했을까? 단순한 교통사고 영상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혹시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고. 다음 날 아침, 명식이한테 전화했어요. 명식아, 경미 블랙박스 영상 보험회사에서 확인했어? 응, 무슨 블랙박스? 사고 난 차 블랙박스 말이야. 아, 그건 잘 모르겠어. 경미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경미가 처리한다고? 보통은 차주인 명식이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좀 봐주세요. 뭔가 했더니 실종자 찾기 전단지였어요. 박철수라는 70대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나흘째 안 들어오셨어요. 폐지 주우러 나가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그저께 밤부터요. 늘 밤 늦게 나가서 새벽에 오시는데, 그날은 아예 안 들어오셨어요. 그저께 밤.
경미가 사고를 낸 바로 그날이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요? 병원이나 경찰서에는 연락해 보셨어요? 다 해봤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정말 어디로 가신 건지 전단지를 받아서 집에 와서 자세히 봤어요. 박철수, 73살, 키 165cm, 마른 체형, 그리고 실종 당일 입고 나간 옷이 회색 작업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마, 설마 경미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박철수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경미의 차, 그 빨간 얼룩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아저씨, 그저께 구급차 온 일 혹시 더 자세히 기억나세요? 아, 그거요? 참 이상했어요. 구급차가 왔는데 환자를 싣고 간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밤이라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뭔가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걸. 사람을. 혹시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박철수 실종 교통사고. 여러 키워드로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경미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어머니, 집에 계시네요? 어, 경미야. 무슨 일로?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경미 같지 않았어요.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래? 나는 괜찮은데 혹시 제 사고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경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애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혹시 누군가가 어머니께 이상한 얘기라도 했나요? 이상한 얘기? 그냥 제 사고에 대해서 다른 소문이라도. 그때 확신했어요. 경미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뭔가를 알아낼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걸. 경미야,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 뭔가 불안해 보여.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경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날 밤, 경미가 간 후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경미차가 수리 중인 정비소에 갔어요. 사장님, 며느리 차 수리하고 있는 강순자라고 합니다. 아, 그 검은색 소나타요? 네, 맞아요. 참 많이 부서졌더라고요. 앞 범퍼는 물론이고 보니까지 기둥에 부딪혔다고 들었는데요. 기둥에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뭔가 다른 걸 친 것 같은데. 다른 걸요? 네. 충격 패턴이 기둥에 부딪힌 것과는 달라요. 오히려 사장님이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봤어요. 오히려 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분명히 뭔가 말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블랙박스는 확인해 보셨어요? 블랙박스요? 아니요. 차주분이 이미 가져가셨어요. 역시 경미가 미리 가져간 거였어요. 왜? 보통은 보험 처리할 때까지 두는 건데, 정비소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식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응, 그냥 동네에. 혹시 정비소 갔다 온 거야?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어떻게? 경미한테 들었어. 정비소 사장이 전화했다고. 정비소 사장이 경미한테 연락했다고? 제가 갔다 온 걸 말이에요? 엄마, 괜히 그런 데 가지 마. 경미가 다 알아서 해.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이상했어요. 정비소 사장이 왜 경미한테 제가 갔다 온 걸 알려줬을까? 그리고 명식이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뭔가, 뭔가 저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박철수 할아버지를 찾는 전단지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연락처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연락드려요. 아, 혹시 저희 아버지 보셨나요? 그건 아니고, 혹시 그날 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11시쯤 폐지 주우러 나가서 새벽 4, 5시에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만 안 들어오셨다고. 혹시 평소에 어느 지역에서 폐지를 주우셨어요? 우리 아파트 근처.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세요. 우리 아파트 근처. 경미가 사고를 낸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혹시 교통사고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된 사고가 없다? 그럼 뺑소니?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경미가 박철수 할아버지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제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블랙박스만 확인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텐데 그때 떠올랐어요. 경미가 그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는 것을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경미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날 밤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경미가 다시 우리 집에 오면 그때 기회를 봐서 다행히 다음날 저녁 경미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경미야. 어서 와.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경미를 보니 정말 이 애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확인해봐야 했어요. 샤워 좀 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너무 더웠어요. 그래, 해. 수건 새로 꺼내뒀어. 경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둔 가방을 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되신 건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있었어요. 그 작은 메모리 카드가 손이 떨렸어요. 이걸 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경미와의 관계도, 명식이와의 관계도.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제 방으로 가서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어요.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날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경미차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밤이라 어둡긴 했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운전 영상이었어요. 경미가 어디선가 나와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사람이었어요. 등이 굽은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경미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꽈당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튕겨 나갔어요. 손수레도 날아가고 저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이었어요.
경미가 박철수 할아버지를 친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미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경미가 할아버지를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나야. 일이 잘못됐어. 사람을 쳤어. 응? 뭐라고? 사람이야. 사람. 할아버지 한 분을 죽은 것 같아. 미쳤어? 빨리 신고해. 신고하면 내가 끝나는 거 알잖아. 그 돈 문제도 있고. 그럼 어쩔 거야?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럼 도망치라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 넌 먼저 피해. 나는, 나는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경미는 정말로 할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그대로 떠났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우리 경미예요? 제가 딸처럼 아꼈던 경미가 사람을 치고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거짓말을,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경미가 곧 나올 거예요. 얼른 메모리 카드를 빼서 원래 자리에 갖다 놨어요. 어머니, 시원하다. 경미가 밝게 웃으면서 나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많이 시원해졌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미는 눈치채지 못했나 봐요. 네, 어머니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을 치고 도망쳤는데, 그것도 몇 시간 전에.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 경미가 간 후에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경미는 우리 가족이에요. 명식이의 아내이고 제 며느리예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분의 가족들은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일단 박철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병원에 전화해봤어요. 혹시 그날 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지. 그날 밤에 70대 남성 교통사고 환자. 네, 한 분 계세요. 어, 정말요? 네. 하지만 의식불명 상태세요. 신원도 확인되지 않아서. 박철수 할아버지였어요. 살아계셨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혹시 면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혹시 아는 분일 것 같아서 그날 오후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로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계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다발성 골절에 뇌출혈까지,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했어요. 가족분들은 연락됐나요? 아니요.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의 딸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찾으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정말요? 어느 병원이요?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딸분이 곧바로 병원으로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주셨어요? 그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면 경미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버지가 중요하니까. 딸분이 울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요? 교통사고. 뺑소니요. 담당 경찰관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경미가 박철수 할아버지를 치고 도망친 일을,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신가요? 며느리분을. 네, 확실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제출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명식이와 경미가 와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그게,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경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경미야, 너 박철수 할아버지 아니? 그 순간 경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네가 할아버지를 친 거 다 봤어. 엄마, 무슨 소리야? 경미가 뭘 쳤다고? 명식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미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어요.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어. 네가 할아버지를 치고 도망친 거. 어머니, 그게, 그게 뭐야? 사람을 치고 도망친 게 맞아? 경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뭐라고? 명식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경미를 봤어요. 정말이야? 경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명식이가 주저앉았어요. 미쳤어? 사람을 치고 도망쳐?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사람 목숨이 위험한데?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우면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쳐도 돼? 명식이가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명식이의 화난 모습이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어요. 이경미 씨 계신가요? 네, 네. 경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미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명식이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어요. 명식아, 박철수 할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의식불명이야. 그래도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잖아. 가족이라고 죄를 숨기고 살 수는 없어. 명식이가 울면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미가 뺑소니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저질렀다는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사기요? 네. 투자 사기로 여러 사람을 속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경미가 왜 그렇게 돈이 많았는지, 왜 명식이는 계속 어려웠는지, 명식이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명식아, 경미가 사기도 쳤대. 아이베시에 당미가 사기도 쳤대. 투자 사기.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받고 안 갚았대. 명식이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빌린 돈들도 다 사기에 쓴 것 같아. 명식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한 거였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많이 다치셨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셔야 한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경미를 다시 봤을 때 예전의 상냥한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경미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만 늘어났어요. 어쩔 수 없었다. 당황했다. 실수였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고의적인 뺑소니였고 계획적인 사기였어요. 피고인 이경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나왔을 때 경미가 처음으로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라 원망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어요. 재판이 끝나고 명식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아니야. 명식아. 누구든 속을 수 있어. 엄마가 말려도 끝까지 경미를 믿었어. 정말 미안해. 명식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명식이는 경미가 만든 빚들을 갚기 위해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도 접고, 집도 팔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원망도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명식이도 작은 국밥집을 차렸어요. 순잔의 국밥이라고. 제 이름으로요. 엄마, 이번 달에 또 100만 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수고했어. 아직 멀었지만 끝까지 갚을 거야. 명식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가끔 오세요. 많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우리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는데.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뭔 소리야. 아줌마가 뭘 잘못했어. 그래도 가족이 저지른 일인데 가족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야?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돼.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국밥 맛있다. 명식이가 손맛이 좋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명식이도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모셔요. 아마 죄책감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할아버지 딸분도 같이 오세요. 처음에는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 어떻게 됐을지.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분 때문에 어려우셨을 텐데도 그분들의 마음씨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경미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생각해요.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명식이는 단 한 번도 경미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편지도 받지 않고 면회도 거부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경미라는 사람을 모르겠어. 그래도 한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사랑했다면 사람을 치고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명식이의 말이 맞았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명식이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나 사람 하나 소개받았어. 정말? 응. 국밥집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개해 주신다고. 어떤 분인데? 간호사래. 우리보다 2살 어리고 혼자 아이 키우고 있대. 재혼 얘기를 들었을 때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명식이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게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또 신중하게 해. 이번에는 정말 잘 알아보고. 알아. 엄마.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 몇 달 후 그분을 만나봤어요. 김영희 씨라고.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7살 된 아들도 있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식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어서 와요. 명식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씨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경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저 혼자 아이 키우고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있으면 더 좋지. 우리 명식이도 아이 좋아해. 그 아이, 준호가 참 귀여웠어요. 명식이를 금세 따르더라고요. 삼촌, 이거 뭐예요? 이건 국밥 만들 때 쓰는 거야.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삼촌이 가르쳐 줄게. 명식이가 준호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어요. 1년 후 명식이와 영희 씨가 결혼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영희 씨도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경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우리 명식이 잘 부탁해. 네. 명식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준호도 이제 제 손자나 다름없어요. 할머니라고 부르고 주말마다 놀러 와요. 할머니, 오늘 뭐 해요? 할머니랑 공원 갈까? 좋아요. 아이 웃음소리가 집에 있으니까 정말 활기가 넘쳐요. 요즘은 평화로워요. 명식이도 국밥집이 잘 되고 있고, 영희 씨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요. 가끔씩 생각해요. 그때 제가 경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냥 실종된 채로 끝났을 거예요. 가족들은 평생 걱정하며 살았을 거고, 경미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거예요. 그리고 명식이도 진실을 모른 채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오히려 잘못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거죠. 경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애도 감옥에서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고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편지가 왔어요. 경미한테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알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막아주셨다면, 어머니가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이제서야 경미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명식이한테 편지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답장할 거야? 글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마음대로 해. 나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명식이의 마음도 이해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건강하게 지내라고.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살라고. 사람은 누구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날이 올 거예요. 오늘도 명식이와 영희, 그리고 준호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말?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할머니도 그렸어요. 준호가 보여준 그림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라고 글씨도 써 있고, 이런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는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경미는 그걸 모르고 살았나 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부자인 척. 하지만 그런 거짓된 삶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가난해요.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하지만 행복해요. 명식이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국밥을 끓이고, 영희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준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시긴 하지만 혼자서 걸으실 수 있어요. 순자야, 명식이 참 잘 키웠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명식이가 그걸 보여줬어. 정말 그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경미 때문에 크게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잘못된 일은 언젠가 바로잡아져요. 가끔은 가족을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눈앞의 평화를 위해 잘못을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프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경미를 신고할 때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경미를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만약 그때 넘어갔다면 경미는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거고, 결국은 더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15년 후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말도 해야 하고, 때로는 힘든 결정도 내려야 해요. 그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누군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세요.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세요. 처음에는 원망받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명식이가 진짜 행복을 찾았고, 저도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경미도, 경미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달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 곧 명식이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희도 조심해서 가. 가족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별이 참 많네요. 예전에는 못 봤던 별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어요. 아마 제가 달라진 거겠죠. 예전에는 너무 바빴나 봐요. 경미 눈치 보느라, 명식이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나 봐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아니까. 별도 보이고, 바람도 느껴지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명식이는 새벽부터 국밥을 끓일 거고, 영희는 환자들을 돌볼 거고, 준호는 친구들과 놀 거예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경미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좋았던 기억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도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진실은 숨겨지지 않아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